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대체 MSG 영재교육의 전지령 원장입니다. 일단 23학년도 지금 이제 벌써 절반을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방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항상 하시는 걱정이 있죠. 바로 과학 전람회입니다. 이 과학 전람회 꼭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시면 좋고요. 또 탐구적인 역량을 키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수업에 아이들을 보내서 본인의 역량도 키우고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관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께서 여기저기 서칭하고 다니시죠. 근데 정작 그 서칭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가서 배울 수 있는 학원의 가지수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한 건 실험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실험을 갖다가 잘한다고 해서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이 일취월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체 MSG 영재교육에서는 이번 2023학년도 여름방학에 그런 과학적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과학 전람회 준비반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언제냐? 바로 전람회 A반은 월요일 7시부터 9시, 전람회 B반은 금요일 7시부터 9시입니다. 다행히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이 너무 많아서 주말반에 대한 이 부분은 개강을 할 수가 없는 점 정말 아쉽지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 금에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2시간씩 진행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뒤에 플러스 1 해서 피드백, 질문을 받는 시간들을 따로 구비를 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람회 준비반 우리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4회차 수업으로 안내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월요일반은 진행을 하고요. 근데 금요일은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수업 구성이 이게 4회차 수업인데 어떤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회차는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잡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제 설정에 대한 부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탐구를 진행을 하겠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수준에 대한 부분만 너무 높여가지고 주제를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본인이 탐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실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실험 방향에 대한 잡는 것들을 여기 제 수업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인 것까지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와서 시연을 갖다가 해보면서 탐구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차별로 수업에 대한 숙제들도 있는데요. 주제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제가 다 해줘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일주 동안 오기 전까지 본인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한 맞는 내용들의 어떤 실험 과정, 그 다음에 내용들에 대한 어떤 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방향 설정을 어느 정도 계획해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본인이 찾은 실험에 대한 과정들이 이 올바르게 계획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꿔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2회차 수업 때 진행해야죠. 자, 그리고 나서 실험 1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보면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실험 2까지 계획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실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4회차 때는 실험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갖다가 작성하는 부분까지 해서 4회차 수업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해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시면 오히려 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연연해 하시는 것보다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물에
조금 약간 목적성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수상권에 있는 산출물, 수상권에 있는 보고서 물론 좋죠.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 부분을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잘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하는 장영실 전형에 내가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탐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나요? 못 내죠. 그때 가서 만들어요? 아유,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씩을 내가 준비해서 나의 능력을 키우면서 준비를 갖다가 해놓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2시간 수업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시간 추가라고 말씀드렸죠? 네,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1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서 반드시 1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가지고 온 자료 그리고 이 실험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피드백을 다시 해서 그 원활하게 이 시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현장 참여?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줌 수업? 네, 가능합니다. 혹시 지방에서 수업을 갖다가 듣는데 내가 줌으로 참여를 갖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줌 수업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 네, 아니 여기 대치동이니까 저쪽에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친구가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근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줌 수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줌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다른 정규 수업들을 운영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수업적인 부분의 노하우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줌 수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판에 그리는 수업이 아니고요. 칠판형 실시간 전송 수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업들과 다르지 않게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까 여기 자신에게 맞는 주제 잡기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다가오실까 봐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제 잡는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쓰는 270가지와 그 다음에 요약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한테 건네고요.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하게 됩니다. 많이 찾는 친구들은 한 40가지, 적게 찾는 친구들은 한 5가지 돼요. 근데 이 자신에게 맞는 주제에 대한 부분을 찾았으면 정말 관심 분야가 어디인지를 봐야 하거든요. 관심 주제 여러 개면 어떻게 하죠? 믹스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융합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한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실험 반영을 설정하는 것까지 1주차 수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때는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주제에 따른 실험 방향 계획하기잖아요. 그럼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 해결 방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본인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 끌고 나갈 건지를 이 계획을 하다 보면 이 실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문제를 정말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발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지, 아니면 자신만의 실험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험을 계획하게 된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등등의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실험에 대한 피드백 필요하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경험치나 아니면 이런 유도리들이 없기 때문에 실험 무턱대고만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지수를 늘리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실험에 대한 타당성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잘 이루어졌는지, 오차 발생은 없는지, 그 다음에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실험에 대한 타당성은 적합한지 등등에 대한 피드백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진행되는 탐구보고서 작성에 대한 초안 작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 이렇게 작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본인이 직접 그 안에다가 채워 넣기를 해봐야 돼요. 안 채워 넣으면 본인 스스로가 탐구 보고서에 대한 작성 요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데 이 아이 잘하는데 왜 못하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험을 잘 표현했는가? 제목은 적절한가? 참고 문헌은 적었는가? 탐구 결론 어떻게 적었지? 등등에 대한 이 부분을 작성을 해보면서 본인의 글솜씨도 늘리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정말 잘 적을 수 있는 방법의 노하우도 본인 스스로가 터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 수업 어떤 학생들에게 잘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23학년도 영재원 산출물 준비하는 친구나 그 다음에 24학년도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는 네, 영재교죠. 영재교. 네, 이거 못합니다. 네, 25학년도 영재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할까? 이거 먼저 준비해야 되죠. 바꿔주신다고요? 역시 우리 본부 복PD님 최고예요. 바꿔주세요. 와, 저번에 1, 2 바꿨을 때도 대박이었는데 역시 프로입니다. 네. 여기 저는 저 촬영을 해주는 우리 복PD님 있으셔도 너무 좋아요. 네, 사랑해요. 네, 자, 그다음에 과학탐구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들이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에서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시간이 안 돼서 잠깐 한 번이라도 네, 코칭을 받고 싶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내가 선생님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싶다. 근데 전문 과외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 선생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는 1:1 맞춤 수업을 네, 신청해 주세요. 저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 잡기 컨설팅 할 때 자료 조사 어떻게 하는지 탐구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네, 주제를 갖다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험 설계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주제 잡기 컨설팅이 빠르면 그 시간 내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이 잘 되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을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저를 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신청 어떻게 하느냐고요? 선착순입니다. 네, 정원 6명입니다. 네, 그리고 희망요일 가능시간 월요일, 금요일 둘 중에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MSG 학원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로 네, 문자를 갖다 남겨주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시간, 요일 말씀해 주셨을 때 상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업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가 아니라 몇 시? 10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 다 드렸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도 네, 이 부분에서 이런 시간대가 맞는다면 이 수업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553-2584 아니면 수업 관련 상담에 대한 문의를 갖다 할 때는 제 핸드폰 직통번호인 010-3072-3989번 네, 이 번호로 네,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네, 만족하셨나요? 자, 이번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과학전람회 수업 네, 꼭 신청하시고 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